두 번째 전문가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입니다. 완벽한 업종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급등전 종목을 포착하는 스펙트럼 시스템의 달인이고요. 재무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시장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시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시장이 안 좋을까요? 하락하는 장세일까요? 폭락장일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장세는 결국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 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결국 흐름세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짚고 가겠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장이죠.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나 원자재 업종들이 주로 이제 하락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어제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다우지수가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잘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됐고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내보내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9월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9월달에 과연 금리 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여기에 가장 초점이 쏠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에는 좋은 영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은 자금들이 많이 이탈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까봐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결국은 내일입니다. 26일 바로 내일이죠. 제닛 옐런 의장의 이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또 이 투자 심리가 좀 관망 심리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과연 제닛 옐런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 이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느냐에 대한 이런 초점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이런 흐름이 후반영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것처럼 결국은 다우지수를 보고 만든 게 우리나라 거래소고요. 나스닥을 보고 만든 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 선 반영돼서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후반영돼서 뒤따라가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단지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장세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결국 수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시장의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체감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가 않지? 왜 내 종목은 탄력적이지 못하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 있어봤지만 가장 힘든 시장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올해 초부터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의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내가 운용하는 펀드에 삼성전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결국 내가 운용하는 펀드 또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 지나서부터 점점 기관들조차도 삼성전자를 필수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의 뭐 10만 원짜리였던 종목이 100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벌써 160만 원짜리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살까요? 과연 삼성전자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 시장에 이런 움직임,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요소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자, 이게 과연 관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흐름이 끊기는 순간 수급들이 갑자기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시장에 변곡점이 올 겁니다. 이제 슬슬 삼성전자의 흐름이 끊어져 가는 게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삼성전자가 끝나고 나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움직임은 결국은 정책적인 이슈 또는 가장 강한 이슈가 붙어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모델 S가 또 새로 출시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 국가에서 자율주행차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업적인 전략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 업체를 인수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장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동안 우리 뭐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에 시장이 잠깐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국내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 이제 구글 지도가 반출돼야 한다. 어차피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용산 기지조차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국내 지도를 비공개로 할 거냐. 이런 여론 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어제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흐지부지하게 책임 회피를 통해서 결과가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결국은 11월 달로 미뤄졌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IM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IM이라는 종목도 바로 이 구글 관련된 이슈가 붙어주면서 포켓몬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 구글 지도가 약간 무산되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다 보니까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와 반대로 반사이익으로는 파인 디지털이 결국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자, 보면은 19%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요런 그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쫓아가고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최근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 파인 디지털도 오늘 오르다가 수급이 자꾸 부족하니까 매도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세도 상당히 많이 거의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호재가 붙고 이슈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을 대응을 하시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이런 종목들 안 가더라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수급이 한번 돌아올 때쯤이면 이런 종목들이 과감하게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을 못 버티고 올해 못 견디겠다. 내 종목이 너무 안 가서 빨리 교체를 해야겠다.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실 보기 더 쉬운 시장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시장 방향성을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여 줄 거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결국은 제약주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 제약주들이 먼저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약주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JW 중해그룹들 전체가 이번에 유증을 통해서 자금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공개해드릴 종목은 JW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JW 신약. JW 그룹주죠. JW 중해제약이나 JW 우선주, 그리고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금 유치를 통해서 갭상승을 했습니다. 자,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차익 매물들이 막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 JW 우선주도 상한가에서 출발했다가 결국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JW 신약은 5일선 이탈을 안 나오면서 차근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 나온 이슈, 아직 공시로서는 뜨진 않았지만 이 이슈는 절대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지금 JW 신약의 바로 자회사인데 JW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에서 이 세계 최초로 30분 만에 폐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에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다라면 분명히 충분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분명히 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이슈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흐름들 보면 수급적인 측면도 최근에 없었던 기관의 물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기관들은 이러한 호재를 알고 미리미리 매집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어제장에 결국 이슈가 뜨면서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기술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눌려주고 나서 재차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장에요.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종고점을 뚫어주진 못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이슈고 세계 최초라는 이슈. 자, 폐혈증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폐혈증이 더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여름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여름 휴가를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여름철, 이 여름바다에서 갑자기 바다 온도가 19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 폐혈증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휴가철을 갔다 오신 분들, 이 폐혈증,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폐혈증이 충분히 무시하지 못할 만한 이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기술적으로 모멘텀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봉을 보더라도 이탈되지 않고 음봉 밑꼬리 캔들 만들어준 다음에 5일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거래량은 계속해서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구간 동안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매집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튀어줄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상. 자, 240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40분봉 보면 이제서 시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붙어줬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전고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W 그룹 전체, JW 신약도 그렇고 JW 중해제약도 그렇고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번 시세가 붙어줄 때마다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죠. 과거에도 한번 붙어줄 때마다 상한가 20%, 30% 기본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수급이 없고 바로 이런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건데, 이런 물량들 수급만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의 장세 이겨나가시려면 이런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슈가 있는지, 확실한 강력한 재료가 있는지 분석만 해놓으신 다음에 지금은 미리미리 조금씩 매집을 하실 때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시장은 방향성은 내일부터 바뀔 겁니다. 26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질 텐데,
수급이 돌아오는 즉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매집을 해두셔야 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손절가를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1,400원에서 한번 잡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12,800원까지를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8월달 정말 우리 투자분들이 녹록치는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좀 정확하게 분석만 해두신다라면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달, 8월달 시장 정말 중요하다고요. 7월달에 수익을 못 봤다라면 8월장이라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8월달 녹록치는 않았지만 최근 시장에서 내가 수익이 안 난다고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당장 수익을 봐야겠다고 급등하는 종목을 뒤따라가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할 시점이고, 가능성이 없다면 정리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 놓으셔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사서 모아두실 때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급이 안 붙어서 원하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갈 뿐이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갈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다는 걸 잘 체크를 하신다면 우리 투자분들 분명히 9월 달부터는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이 들어오면서 이 연말까지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